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예쁜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서로 느낌이 왔고 이 남자다 싶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부서가 달라 서로 모르다가 소개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연애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저밖에 모르는 바보가 바로 제 남편인데요. 시댁에서는 이런 남편을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남편만 친자식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기도 했어요. 자기 부모가 무시하니 형이나 누나도 무시하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남편에게 처음에는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 화를 잘 내지 못하더라고요. 시모가 저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선을 넘었는데 신우 신혼집을 사오라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 신우 상견례 날 시댁이 어떤 집안인지 다 밝히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저희는 시댁과 연을 끊어버렸고요. 쉼보를 곱게 써야 일도 잘 풀리는 법인데 시댁은 저와 남편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남편은 위로 형과 누나가 있습니다. 시댁에서 남편은 막내였죠. 시댁은 형제 차별이 정말 심한 집이었는데 아들만 최고인 그런 집은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장남이라서 무조건 우선순위였고 신우는 하나뿐인 딸이니까 위해주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찬밥 신세였습니다. 물론 결혼 초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부모님은 연세가 좀 많으셨고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아버님이 특히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어머, 이가 아주 주책이야. 주책이라니. 이렇게 이쁜 며느리가 들어오게 생겼는데 이뻐하는 게 당연하지. 결혼 전부터 아버님 사랑을 듬뿍 받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시댁에서 그리 큰 파워가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목소리도 크시고 주도권은 역시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사업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버는지 볼 때마다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어요. 암튼 일하는 게 좋아서 만나는 여자도 없고 여태 결혼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형제간의 우애가 좋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혼 전 어머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동훈이 진짜 착하지 않아? 네, 어머님 맞아요. 동훈 씨 너무 착해요. 그래, 맞다. 우리 집에서 제일 착한 아들이지. 내가 갱년기가 와서 너무 힘들었을 때도 동훈이가 옆에서 내 짜증도 다 받아주었다고. 사춘기도 없었지 아마? 어머님의 말씀을 듣는데 남편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저한테 화를 내본 적도 없고 제가 화를 내면 그걸 다 받아주는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화를 잘 안 내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연애한 지 3년 만에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되었는데 남편은 여전히 저를 한결같이 대해 주었습니다. 서로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항상 출퇴근도 같이 하다 보니 일할 때 빼고는 거의 매일 붙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주변에서 그렇게 종일 같이 있는데 안 싸우냐는 말을 지겹도록 들었지만 저희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에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였죠. 처음에는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그래왔다는 말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혼 초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이 저에게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차가 되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남편도 너무 바보처럼 가만히 있고 말도 잘 못했는데 그걸 보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일단
호칭부터가 문제였는데요. 아들, 아니 얘가 어디 갔지? 엄마 왜요? 우리 아들 장남, 엄마가 찾았잖아. 과일 좀 먹으라고. 난 또 뭐라고. 저 통화할 게 좀 많아서 엄마 드세요. 그럼 우리 공주 먹으라고 해야겠다.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 있어도 다른 형제만 찾으셨어요. 특히 남편을 부르실 때는 이름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야 또는 이 자식. 그것도 아니면 인마였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 바로 옆에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좀 떨어져 있거나 남편 혼자 있을 때면 거의 저렇게 부르셨어요. 호칭도 문제가 있었지만 힘든 일은 꼭 제 남편을 시키는 시댁이었습니다. 자기 이 시간에 어디 가? 엄마가 좀 오라고 하셔서. 무슨 일로? 가구를 옮겨야 한다고 그러시네. 퇴근 후 집에서 남편과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옷을 입더니 시댁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녁 8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고 시댁까지는 거리가 1시간이었는데 왔다 갔다만 해도 밤 10시가 되기 때문에 좀 황당했어요. 급한 일이라면 모를까. 가구를 옮기는 건 같이 사는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 시켜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같이 가. 그냥 쉬어. 나 늦을지도 모르니까 먼저 자. 싫어. 같이 가자. 나도 같이 도우면 일 빨리 끝날 거 아니야. 남편은 계속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체 무슨 가구를 옮기는데 남편이 가야 하나 싶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서 보니 가구는 딱 하나였습니다. 대신 크기가 크고 되게 화려했어요. 아니 넌 뭐하러 왔니? 남편까지 부르셔서 가구가 엄청 많은 줄 알고 저도 도울 거 해서 왔는데 이게 다예요? 어때? 멋지지 않니? 내 친구가 수입가구 매장을 운영하는데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거라 딱 하나 들고 왔다고 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옮기시려고요? 원래 있던 거실장을 밖으로 빼고 이거 놓으면 돼. 그러자 남편은 바로 알겠다고 하고는 가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도왔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서 남편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구를 다 옮기고 나니 방에서 아주버님과 형님이 나오더라고요. 집에 계셨어요? 아니요, 언제 왔어요? 안에서 영화 보고 있느라 전혀 몰랐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다 계셨네요? 그래. 이 시간엔 다 들어왔지. 그럼 저희가 굳이 올 필요 없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아주머님이랑 형님 계셨으면 저희가 안 와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쟤만 불렀잖니. 그게 아니라 굳이 1시간 거리에 있는 제 남편을 부르셨어야 했냐고요. 아니, 그럼 이걸 누가 하니? 아주버님도 계시고요. 우리 장남은 허리 다치면 큰일 나. 어머님 제 남편도 다치면 큰일 나요. 어머님은 끝까지 제 남편만 부려먹고 장남만 챙기셨습니다. 한 집에서 살면 돕는 게 당연하겠지만 굳이 멀리 사는 거 알면서 심부름은 꼭 남편에게만 시키니 짜증이 났습니다. 이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제가 남편에게 화를 냈는데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당신은 화도 안 나? 무슨 화? 왜 항상 자기한테만 시켜? 뭘 이런 걸로 화를 내? 괜찮아. 당신 자꾸 이러면 착한 게 아니라 바보 소리 들어. 뭐 어때?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남편과 얘기하고 있으면 저만 속이 터졌습니다. 이러니 시댁에서 남편만 친자식이 아닌지 제가 의심을 했던 겁니다. 명절에도 아주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댁에서 명절을 보낼 때 전날 가서 하루 자고 차례를 지낸 다음에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명절 전날 시댁에 도착 후
음식을 하고 피곤해서 일찍 자리에 누웠는데 남편이나 저나 너무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살짝 눈을 떠보니 아버님이 저와 남편이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오셔서 남편을 깨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발로 툭툭 차면서 남편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야, 강동훈, 일어나, 얼른. 남편은 너무 피곤했는지 아버님이 발로 차는데도 바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의 행동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버님, 자는 거 아니었어? 아버님 목소리에 깼어요. 그런데 왜 발로 그러세요? 제가 동훈 씨 깨워서 같이 나갈게요. 그래, 그럼 네가 좀 깨워서 나오너라. 키우는 개도 그렇게 깨우지는 않을 겁니다. 남편을 깨우고 저는 차례상을 어머님과 같이 차렸는데 친척분들도 많이 오셔서 시댁 거실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시어머님이나 시아버지는 남편만 차별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남편이 상위에 있던 갈비찜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음식으로 차별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에게 그만 좀 먹으라고 무안을 주고는 갈비찜이 담긴 그릇을 아주버님 앞으로 옮겨두셨습니다. 그걸 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갈비찜을 새로 그릇에 담아서는 남편 앞에 두고 자기야, 많이 먹어? 고마워. 그랬더니 다른 친척분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만 저와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러던가 말던가 제 남편만 챙겼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친척분들은 집에 가셨고 저와 어머님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그 상황 자체도 너무 짜증이 났지만 며느리니까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거의 마쳐갈 때쯤 어머님이 일을 더 시키실 것 같았고 아버님도 계속해서 남편을 찾으시길래 설거지를 마저 다 하고 방에 가서 캐리어를 정리해서는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그만 가보겠습니다. 자기야, 짐 다 챙겼으니까 얼른 신발 신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어머님과 아버님은 황당하다는 듯이 저희를 쳐다보셨는데 전 신경 쓰지 않고 남편 손을 잡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당연히 어머님이 계속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 아직 할 일 남았는데. 어머님, 저도 친정에서 부모님이 저 기다리고 계세요. 차례 지내고 바로 가기로 했는데 아침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다 했잖아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또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저한테 이런 대우를 해도 화가 났을 텐데 남편한테 그러니 이상하게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순하디 순한 남편은 가족이니까 아무 말도 못한다고 했고 결국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야, 일찍 왔네? 점심은 먹고 올 줄 알았는데. 아, 엄마, 말도 마. 아침도 안 먹고 오고 싶었다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어른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그래서 할 거 다 하고 왔잖아. 그래, 잘했다. 강서방도 운전하느라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 아니면 나가서 영화라도 보고 들어오든가. 자기야, 극장 가볼까? 좀 쉬다가 나가자. 저희는 친정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합니다. 친정 부모님도 시댁 상황을 대충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 남편을 보면 항상 짠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저와 남편이 친정에 가면 정말 잘해주시는데 보통 며느리가 시댁을 불편해하듯 사위도 처가를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친정에 가는 걸 정말 좋아했죠. 아마도 엄마 아빠가 편하게 대해주시고 시댁과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웃긴 건 저와 남편이 친정에 와 있으면 시댁에서는 절대로 전화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친정을 더 편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많이 피곤했는지 친정에 와서 잠깐 얘기를 나누다 바로 잠이 들었는데요. 자는 모습만 봐도 안쓰러웠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특별한 건 없었어. 그런데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아쉬워. 나 없을 땐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동호 씨가 시댁 현관만 넘으면 바로 어깨가 움츠러든다니까? 기가 확 눌린 느낌이야. 결혼하고 독립도 했는데 왜 할 말을 못할까? 아버님을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내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는데 무섭대. 내 생각인데 어릴 때 동호 씨한테만 뭐라 하고 혼내고 그런 거 아닐까? 사돈 어른이 혹시 네 앞에서도 화내고 그런 적이 있니? 아니, 나한테는 그러진 않으셔. 남편한테만 유독 심할 뿐이지. 이날 저와 남편은 친정에서 잠도 푹 자고 엄마가 해주신 음식도 먹으면서 제대로 쉬었습니다. 그리고 연휴 동안 친정에 있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골프도 치고 왔습니다. 아빠가 골프를 정말 좋아하셔서 젊으실 때부터 치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도 같이 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배우러 다녔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니 가족끼리 나가서 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가면 남편이 불편해한다는 걸 잘 알았고 저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명절이나 생신처럼 기념일 외에는 일부러 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을 찾을 때도 저는 일부러 약속이 있다고 둘러대고는 못 간다고 했네요. 하지만 시댁을 아예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에게 정말 자주 전화를 하셨거든요. 저번에는 떡집에서 떡을 찾아와야 하는데 그것도 남편 보고 퇴근하면 떡집에 들러서 시댁에 놓고 가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알면 제 성격에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걸 잘 알아서 저에게 다른 이유를 대고 시댁에 다녀왔는데 아직도 이 일을 생각하면 속이 터집니다. 확실히 부모가 자식을 무시하니 형제들도 똑같이 무시를 했는데 남매가 아주 막내 동생한테 못되게 구는 걸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제가 받아치는 걸 두 사람이 잘 알아서 꼭 제가 없을 때 남편한테 그러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혜야, 너네 시댁은 진짜 심한 것 같아. 내 주변에 너네 시댁 같은 곳은 없어. 대부분 며느리를 괴롭히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거든. 내 말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지 의외로 많아. 정말? 원래 장남이 보험이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 노후 대책 보험. 야, 요즘도 그런 게 있어? 왜 없어? 그리고 너희 시부모님 나이도 많으시다며. 그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아들만 우쭈쭈 하는 집도 많지만 장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집도 많아. 어차피 장남이 나중에 부모님 모실 거니까 미리 잘해주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댁은 차별이 너무 심해. 장남이 잘 살아야 집안이 화목해진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의외로 많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집이다 생각해야 맘 편하다 너.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자식들 중에는 남편만 유일하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제가 결혼할 당시 형이나 누나가 결혼도 안 했는데 막내가 제일 먼저 결혼한다고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혼을 내거나 그러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섭섭해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원래도 제 남편을 미워했는데 형이나 누나보다 먼저 결혼한다고 하니 더 미웠겠죠. 거기다 남편은 형제 중에서 가장 공부도 잘했고 저와 같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 잘하고
알아서 좋은 회사도 다니면 부모가 더 좋아해야 하는데 시댁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 후 친정아빠의 권유로 남편이 골프를 시작하면서 필드에도 자주 나갔는데 아버님은 남편에게 무슨 네가 골프를 치냐며 소리를 치기도 하셨네요. 가족 중에 아무도 골프 치는 사람 없고 장남도 안 치는 골프를 네가 뭔데 치냐고 하셔서 제가 그때 놀란 적이 있었죠.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가 나서서 친정아빠가 권유한 거라고 사위랑 치는 거 좋아하신다고 했더니 그제야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거의 이런 분위기라서 가기 싫어질 정도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우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놀다가 뒤늦게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과 의사와 결혼을 하게 됐다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나한테 축하할 건 없고 네가 직접 우리 딸한테 말해라. 네, 그럴게요. 그런데 우리 딸이 누구랑 결혼하는 줄 알아? 저야 모르죠. 의사랑 결혼해, 의사. 아, 그래요? 놀랐지? 의사 중에서도 돈 잘 번다는 치과 의사랑 결혼한다. 이렇게 시집 잘 가려고 그동안 일이 잘 안 풀렸나 보다. 아, 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였는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신우와 결혼할 사람에 대해 이것저것 다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제가 알 필요 없는 것들까지 전부 다요. 그런데 며칠 뒤 제가 몸이 좀 이상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글쎄 임신이더라고요. 며칠 동안 몸살 난 것처럼 좀 춥고 쑤시고 그랬는데 감기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 약은 안 먹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서 해보니 아주 진하게 2줄이 나왔습니다. 임신인 것 같다고 남편에게 바로 얘기했는데 남편은 이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여보, 왜 울어? 너무 좋아서 그러지. 아, 뭐야? 아, 그럼 같이 기뻐해야지. 당연히 기쁘지. 당신 그래서 요 며칠 아팠던 거야? 그런가 봐. 뭐 먹고 싶은 건 아직 없어? 일단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일 출근은 해도 돼? 당연하지. 저는 이 사실을 친정에도 바로 알렸습니다. 부모님도 남편처럼 정말 축하해 주셨고 좋아하셨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태어나서 빨리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시댁에는 바로 전화하지 않았는데 다음 날 통화했는데 역시나 시댁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임신한 것을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느껴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뭐라고? 임신? 네, 확실해? 점심시간에 병원 다녀왔어요. 맞대요. 뭐가 급해서 벌써 애를 가졌어? 좀 천천히 갔지. 네? 네가 생각을 좀 해봐. 그럼 어머님 또 아차, 동훈이 됐지? 동훈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막내잖아. 아직 우리 지훈이나 주리가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애가 생기면 호칭도 복잡해지지 않겠어? 어머님, 요즘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리고 하필 왜 지금이냐? 우리 주리 결혼 준비하는데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축하한다는 말만 해주셔도 충분한데 듣기 싫은 말만 잔뜩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며칠 뒤 주말이 되어서 남편과 친정에 갔습니다. 아니, 지혜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요즘 통 못 먹었어. 지혜가 입덧이 좀 심해서 회사에서도 점심을 잘 안 먹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뭐든 잘 먹어야지. 동우 씨가 샌드위치 사다 줘서 요즘 그것만 먹고 있어. 그래도 입에 맞는 게 있어서 다행이네. 그나저나 자네가 고생이 많아. 아닙니다. 지혜가 힘들죠.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집에 도우미 아줌마 불러줄까? 그 정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 남편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야. 우리 사위도 일하느라 바쁜데 집에 와서도 힘들면 안 되지. 그럼 엄마가 반찬이라도 매조해서 보내줄 테니까 힘들게 음식하고 그러지 마. 사 먹고 시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못 먹어. 친정과 시댁은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이러니 제가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저는 평소 주말에는 남편과 무조건 나가서 데이트를 즐겼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입덧 때문에 주말 내내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내내 쉬었는데 현기증이 너무 심하고 속이 안 좋아서 며칠 연차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가 집에 찾아왔어요. 여보세요? 지혜야, 나야. 네, 어머님. 지금 바쁠 시간인가? 통화 돼? 저 지금 집인데 아니, 왜 출근을 안 했어?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랬구나. 많이 안 좋니? 누워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 그럼 알았다. 쉬거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2시간 정도 지나서 어머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혹시나 걱정되셔서 오신 건가 했는데 역시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그냥 좀 안 좋나 싶더니 얼굴색이 안 좋네. 약은 먹었니? 어머님 저 약 못 먹어요. 아, 참. 내가 너 임신한 걸 깜빡했다. 왜 오셨어요? 저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주리가 결혼하는데 집이 필요하잖아. 신혼집이요? 그래. 집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어쩌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형님 혼자 신혼집을 사요? 내가 말했잖아.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의사라고. 치과 의사. 그런데요? 우리 딸한테 치과에서 소개해준 친구가 신혼집은 알아서 마련하라고 하더라고. 의사 사위 보려면 집은 필수라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집을 해간다고 얘기했지. 네. 그래서 말인데 네가 신혼집 어디가 괜찮은지 좀 알아봐 줄래? 위치는요? 우리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이면 좋겠고 이왕이면 신축이면 좋겠지. 마음 같아서는 고급 빌라를 알아봐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좀 너무했고 신축 아파트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어머님이 그래도 모아둔 돈이 있어서 신우한테 집을 사주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한테 아예 신혼집을 사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뭐라고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얘기해. 내가 절대로 그냥 사달라는 게 아니야. 아니, 그냥이든 아니든 제가 신축 아파트 살 돈이 당장 어디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해도 제가 왜 사요? 내 말은 네가 무조건 사와라 이게 아니라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나랑 시아버지 죽고 나면 우리 살던 그 집 너랑 동훈이한테 줄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시세 알아봤는데 우리 집 그거 지금 20억이란다. 20억. 세월이 더 흘러봐. 30억까지 오르지 않겠어. 브랜드니까 더 오를 수도 있고. 우리 죽고 나면 집 너네 줄 테니까 우리 딸 신혼집 네가 좀 구해봐라. 응? 나중에 우리 집 너희가 받으면 훨씬 이득이잖아. 전 그럴 돈 없어요. 사돈 재력을 내가 아는데 그깟 신축 아파트 못 해주시겠어? 아니, 저희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계속 어이없어 하는데도 어머님은 혼자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시집 가는데 엄마로서 뭐든 다 해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너도 좀 신경 써라. 너도 곧 엄마 되잖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아주버님 사업하셔서 돈도 잘 번다고 하시던데 말씀해 보세요. 아니 우리 아들이 네 말대로 돈을 잘 버는 건 맞는데 그렇게 큰 돈은 없어. 사업이라는 게 돈도 많이 벌긴 하지만 그만큼 큰 돈이 또 나가는 거라고. 저는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
어머니께 그만 가보시라고 했고 계속 말도 안 되는 거라며 거절했으나 어머님은 끝까지 부탁한다며 할 말만 하고 가셨습니다. 사시던 집을 주신다고 해도 제가 신우 신혼집을 사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얼마 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왔길래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왔어? 오늘 고생 많았어. 몸은 좀 어때? 쉬니까 좀 낫다. 그런데 아까 낮에 어머님 다녀가셨어. 엄마가 왜? 당신 누나 결혼하니까 신혼집을 알아보래. 당신 지금 홀몸도 아닌데 뭘 알아보라고 그러셨대. 됐어, 내가 알아볼게. 그냥 알아보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신혼집을 나더러 사오라고 하셨다고. 뭐라고? 그런데 그 조건이 뭔 줄 알아? 뭔데? 어머님, 아버님 지금 사시는 집, 두 분 돌아가시면 그때 우리한테 그 집을 주시겠대. 그러자 남편이 황당한 듯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그게 가능한가?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당연하지. 장남이니까 집은 내놓으라 하지 가만히 있겠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 부모님 댁은 이미 형 명의로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 준다고 하시면 형이 그냥 줄 리가 없다는 거야. 뭐라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한테 이미 집을 줬으면서 집을 미끼로 신우 신혼집을 받으려 하다니 나이 먹고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평소에 저나 남편에게 잘했다면 또 모를까. 온갖 구박은 다 했으면서 필요할 때만 찾으니 더 싫었어요. 거기다 저를 속인 것도 화가 났죠. 전 어머님이 20억짜리 집을 주든 더 큰 걸 주든 신우한테 신혼집을 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입덧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요. 저는 생각할수록 짜증이 났습니다. 지혜야,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 그만 생각하자. 어? 알았어. 그런데 자기는 아주버님한테 명의가 넘어간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나도 우연히 알게 됐어. 전에 집에 갔다가 엄마가 형한테 집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 아마 엄마나 형은 내가 알고 있는지는 모를 거야. 이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날 뭘로 보길래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무리한 요구를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편도 너무 불쌍했어요. 그런 부모를 뒀으니까요.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일 텐데 어쩜 저렇게 차별을 할 수 있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식 중에서 더 이쁜 자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댁을 보면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물론 입덧도 좀 심한 편이었고 현기증도 나긴 했으나 전보다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남편의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가 막힌 저는 다시 시댁에서 저와 남편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신혼집을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 정말이야? 그럼요, 정말이죠. 안 해줄 것처럼 해주더니 왜 마음이 바뀐 거야? 어머님 말씀대로 형님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잘했다. 그래야지. 좋은 집으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치과 의사니까 내 체면이 좀 설 수 있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네, 그럼요. 저는 몸도 힘든데 신우가 살집 따위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간 아깝게 제가 그런 곳에 제 아까운 시간을 쓸 수 없었죠. 하지만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남편과 백화점에 갔습니다. 남성복 매장부터 들어갔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옷이 많으니 안 사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옷 많은 거 나도 아는데 온 김에 한 벌 사자. 나 입을 거 많아. 자기 옷 사자. 곧 배도 나올 텐데 인보복 사러 갈까? 나도 살 거니까 걱정 말고 얼른 골라. 우리 옷 사러 온 거야. 저와 남편은 이날 신우 상견례 날 입을 옷을 샀습니다.
물론 겉모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평소 반지나 귀걸이, 목걸이는 안 하고 다니는데 시댁에 갈 때도 항상 편한 복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신우 상견례 날은 남편이나 저나 세상 제일 멋지게 하고 가고 싶었어요. 시모는 제가 집을 알아본다고 한 뒤로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혜야, 집은 어떻게 됐어?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결정 못한 거야? 그게 어디 쉽나요? 그럼 어렵지. 그런데 어느 브랜드로 알아보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아직이요. 그래, 알았다. 정해지면 바로 전화 줘. 알았지? 네. 엄마야? 응? 당신 정말 누나 신혼집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니지?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리고 당신 말이야. 이제 할 말은 하고 살아. 그래도 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꿔. 그냥 하는 거야. 고민하지 말고. 아무리 당신을 낳아준 부모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해도 돼. 하지 마세요. 싫어요. 못하겠다. 누가 지금 당장 하래? 앞으로 할 말은 하고 살라고. 알았어. 노력해 볼게. 그리고 드디어 신우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자기야, 좀 과한 것 같은데? 나 그냥 저거 입을게. 무슨 소리야? 엄청 멋져. 그냥 입어도 돼. 그리고 시계는 이걸로 해. 자기도 엄청 예쁘다. 그래? 고마워. 이제 갈까? 이날 저는 한껏 멋을 부렸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고 항상 브랜드만 따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멋 좀 부렸습니다. 왔어? 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그럼 중요한 자리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게 예의지. 그런데 오늘 옷차림 아주 마음에 든다. 내가 안 그래도 좀 차려입고 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해서 걱정했거든. 그런데 이건 못 보던 팔찌인데 샀니? 원래 있던 거예요. 제가 잘 안 해서 그렇지 집에 되게 많아요. 옳게. 네? 그 가방 샷땡 진짜야? 그럼요. 쪽팔리게 제가 가짜를 들고 왔겠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차려입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명품으로 꾸미고 갔더니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신우는 허영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그런지 신우 남친이 도착하기 전까지 제 옷과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몇 분 뒤 사람들이 다 모이자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딱히 할 말도 없고 해서 조용히 밥을 먹었는데 시모가 얘기를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가식적인 웃음이어서요. 평소 제 남편에게 말하던 목소리나 말투가 생각나 절대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날 제 남편에게도 정말 다정했는데요. 평소에는 이름도 부르지 않으면서 이때는 세상 다정하게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우아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남편도 당황한 얼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드디어 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우의 예비 시모가 먼저 신혼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지낼 신혼집은 어떻게 됐나요? 준비됐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며느리가 알아봤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를 쳐다봤는데요. 지혜야, 어서 말씀드려. 시세 20억 아파트 괜찮으세요? 제 말에 신우의 예비 시모는 놀란 표정을 했습니다. 시모도 갑자기 화난 표정을 지었고요. 어머, 정말 그렇게 좋은 집으로 알아봤어? 좀 과한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긴요. 아주 든든한 사위가 생기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지혜야, 어디길래 20억이나 하나? 시모의 말에 저는 아주 또박또박 시댁의 주소를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지금 사는 집 시세가 20억이라고. 거기서 형님이 신혼생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알아봐도 그 집보다 괜찮은 집이 없더라고요. 그러자 신우의 예비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놀리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른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장난하면 못 써. 얼른 똑바로 얘기 안 해? 장난 아닌데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형님 신혼집 해드리면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시댁집 주신다고. 그런데 왜 제가 형님 신혼집을 사야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이미 아주버님한테 명의 넘긴 집이면서 저한테 주지도 않을 집을 주신다고 왜 거짓말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우의 예비 시댁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식한테도 거짓말하는 집인데 이런 집하고 사돈 맺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머님, 제 남편한테 평소 하던 대로 부르세요. 이 자식아, 야, 너! 이렇게 부르시라고요. 우리 동훈이라고 하니까 아까 너무 소름 돋아서 혼났어요. 너 그만 못해? 아직 더 남았어요. 아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남편한테 툭 하면 욕하고 발로 차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이날 그동안 시댁에서 남편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남편과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 더 있어봤자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기 뭐해? 얼른 일어나. 너 이 자식 지금 나가면 다시는 안 본다. 네, 그러세요. 저도 아버지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아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 자식은 형이랑 누나뿐이잖아요. 제가 언제 아버지 자식이었어요? 안 봐도 그만이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저 찾지 마세요. 그렇게 나와서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의 얼굴을 쓱 하고 쳐다봤는데요. 왜? 자기 눈물 흘리고 있나 봤어. 뭐? 뭐 이런 일로 우냐? 자기 울보잖아. 아니야. 아까 할 말하고 나오는데 속이 다 후련하더라. 잘했어. 그런데 누나 상견례를 망쳐서 어쩌냐?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꼬물이만 신경 쓰자고. 우리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할 말하고 나온 건데 뭔 걱정이야? 그런데 우리 이대로 집에 가긴 좀 아쉽지 않아? 자기 피곤해서 안 돼.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지. 난 괜찮아. 이렇게 꾸민 것도 오랜만인데 드라이브 가자. 쇼핑몰 갈까? 가고 싶어? 어. 그래서 이날 남편과 신나게 드라이브도 하고 쇼핑몰 구경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친정에 가고 싶다고 하길래 친정으로 갔습니다. 자기는 고작 가고 싶은 곳이 우리 친정이야? 난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 알았어. 그럼 엄마 아빠한테 미리 전화하자. 친정에 도착해보니 아빠가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계셨는데 저와 남편이 온다는 전화를 받으시고는 급하게 고기 사오시고 과일도 사놓고 하셨답니다. 저는 엄마 옷으로 남편은 아빠 옷으로 편하게 갈아입고는 마당에서 부모님과 함께 실컷 고기를 뜯었네요. 친정 부모님께도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는데 신혼집 요구에 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아무리 친정에 돈이 많아도 그런 요구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이날 이후 시댁에서 전화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특히 형님은 남편과 저에게 결혼이 취소됐다며 문자로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 싶어서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남편 역시 이번에는 절대 그냥 당하기만 하지 않는다며 시댁에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전화만 안 받는다고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로 찾아오면 만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저 대신 남편이 먼저 나서서 찾아오신 아버님을 만났는데 신우의 결혼 얘기는 완전히 물 건너갔고 어머님은 의사사위를 못 얻게 되어서 화병이 나서 들어 누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뭐야? 이게 다 너 때문 아니야? 하나 있는 며느리가 그런 짓을 벌였는데 너한테는 책임이 없을 것 같냐? 지혜나 저나 책임 없습니다. 그건 저희 때문이 아니라 엄마 때문이라고요. 뭐야? 이 자식이 이거 안 나? 이제 그만 때리세요. 제가 애도 아니고 다 커서 곧 아빠 되는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 자식이? 엄마가 아프든 말든 저한테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누나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야 행복하지. 집까지 갖다 바치면서 하는 결혼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건 자식 위하는 길이 아니고 망치는 길이에요. 이날 아버님은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 모르셨는지 크게 놀란 얼굴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저 역시 많이 놀랐고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아버님에게 많이 맞고 자랐다고 했는데 형제들이 다 똑같이 맞았다면 모를까. 남편만 유독 때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을 유독 무서워했고 시댁만 가면 불안해 보였죠.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고 할 말 다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로 시댁과 정말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명절에는 친정에만 갔고 시부모님 생신 때도 전혀 챙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배가 불러와서 몸이 많이 무거워졌는데 출산일이 다가오자 남편은 아기 방도 새롭게 꾸몄습니다. 예쁜 침대도 하나 사고 선물 받은 옷도 옷장에 걸어뒀고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일이 되었고 저는 건강하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이날 남편은 분만실에서 저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간호사가 옆에서 진정시킬 정도로 말이죠. 역시 제 남편은 울보가 맞았습니다. 저는 출산 후 조리원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이 되더군요. 그래도 가족들 도움으로 아주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참, 잊고 지냈던 시댁에서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시댁과 완전히 연락을 차단하고 지냈지만 남편은 친척들과는 종종 연락하며 지냈기에 시댁 상황을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요. 형님 결혼이 취소된 건 진작에 알았고 아주버님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끌어쓴 모양인데 그것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급한 대로 친척들한테 돈을 구하고 있다는데 너무 어이없는 건 남편의 사촌형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연락해서 돈 좀 구해달라고 대신 좀 말해달라고 했답니다.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또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돈을 내놓으라 했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와중에 제가 낳은 딸이 보고 싶으셨는지 아기 사진도 대신 좀 받아서 보내달라고 하셨다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 했습니다. 남편도 사촌형에게 앞으로 시댁 일은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무너지는 시댁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었습니다. 역시나 마음을 곧게 써야 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아기를 낳아보니 이렇게나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자식 간 차별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천성이 그냥 착한 사람이라 그냥 여전히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지만 저와 친정 부모님에게 정말 잘하고 어딜 가나 인정받는 능력 있는 남편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